자, 오늘 3월 자, 5일 경기입니다. 자, 오늘 NBA가 우리가 전경기 올킬이 낮았죠. 자, 전경기 올킬이 낮으면서 자, 기분 좋게 경기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닉스 프렌, 샬럿 프렌, 샬럿 역배까지, 그리고 유타 프렌, 포틀랜드 마이앤, 애틀랜타 역배승, LA 클리퍼스 마이앤까지 해서 자, 오늘 전경기가 올킬이 낮았고, 저도 박스 올킬이 낮았죠. 애틀랜타 프렌, LA 클리퍼스 마이앤, 그리고 닉스 프렌, 샬럿 프렌 해서 또 배당 좋게 올킬이 낮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배당까지 들어와줬죠. 포틀랜드 마이앤, 애틀랜타 역배, 그리고 LA 클리퍼스 마이앤. 오늘 아침에 가신 형님들은 핸디가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본을 오후 9시에 보내드리기 때문에 미리 가시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NBA 같은 경우가 한 경기 놓쳤죠. 사실상 이 디트로이트 한 경기 놓치고 샬럿, 마이애미, 닉스, 세난, 오클라호마 마이는 18점 차에서 3분 남겨놓고 18점 차에서 아쉽게 마이를 못했죠. 그리고 멤피스 포렛, 미네소타 승에다 멤피스 포렛, 레이커스 마이, 피닉스 마이까지.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뭐 주간 같은 경우는 간바 오사카 하나 틀렸고, 도로공사, 삼성화재 프렛, 센트럴 코스트 프렛 이렇게 들어왔고, 어제 NBA도 오클라호마 마이앤 요게 아쉬웠죠. 역가당했죠 이 경기. 그래도 샌안토니오 마이앤, 샬럿 마이앤, 마이애미 마이앤. 그리고 어제 보시면 축구는 이렇게 들어와졌고, 그리고 자, 어제 NBA도 중배당이 들어와졌죠. 그리고 오늘 축구도 들어와졌습니다. 오늘 축구가 조금 역배가 많이 떴는데, 오늘 축구도 아스날 승이랑, 그리고 뭡니까 나치오 프레 들어와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첫 경기들이 많아요. 자, WBC가 지금 대만 경기가 첫 경기가 대만이 조금 이제 경기력이 안 좋았죠. 자, 이 첫 경기이기 때문에 개막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동도 이 국대 브레이크 이후에 또 첫 경기입니다. 자, 어느 정도 또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첫 경기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간은 우리가 그냥 치킨값 정도만 걸어놓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배구 같은 경우도 자, 여기도 뭐 카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레베카가 뭐 출전할지 안 할지 모르겠죠. 어제 보시면 삼성화재랑 OK저축은행도 국내 선수들만 뛰었죠. 뭐 아시아 쿼터제는 뛰긴 했지만 이 용병들을 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 손해보험이 지금 뭐 임성진이랑 나경복이가 컨디션이 안 좋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라인업은 1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뭐 전반적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NBA 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치킨값 정도만 걸어놓고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한민국 대 체코입니다. 자, 대한민국 대 체코고, 뭐 전반적인 거를 봤을 때는 자, 우리나라가 뭐 전력상으로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일단 WBC 조별리그고, 참가국은 지금 보시면 자, 20개 나라죠. 자, 20개국이 참가를 하면서 4개 조로 나뉩니다. 4개 조. 4개 조로 나뉘고, 자, A조는 이 푸에르토리코에서 진행이 되고, B조는 미국 휴스턴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C조는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이 되죠. 그리고 D조는 마이애미 론디포 파크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조 1, 2가 미국에서 열리는 8강전에 진출을 하는 게임입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3년도 대회였죠. 자, 2023년 자, WBC에서 자, 충격의 자, 1라운드 탈락을 했죠. 자, 초대 대회 보시면 우리나라가 초대 대회에서 이 WBC 지금 역사를 보면 초대 대회에서 3위, 그리고 3회 대회에서 3위. 자, 엄청난 성과를 거둔 거 맞아요. 하지만 이후 3대회 연속으로 2라운드 진출을 자, 실패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역사가 조금 길죠. 자, 그만큼 지금 암흑기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야구인데, 자, 일단 그때 당시로 다시 2023년도로 돌아가서 B조 첫 경기였죠. 호주전에서 8대7로 패배한 게 결정적인 요인이었죠. 그리고 일본 상대로도 13대4 대패를 먹었고, 자, 그리고 체코를 7대3으로 그 당시에 꺾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보시면 체코를 7대3으로 자, 승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중국한테는 22대2 대승을 거뒀지만 자, 뒤집을 수가 없었죠.
자, 이번 대회는 보시면 자, 그때 당시에보다 타선은 강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강해졌다고 보지만 오히려 자, 투수는 약해졌다고 봐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 부상이 너무 많죠. 자, 일단 이 김하성이 부상으로 또 빠졌고 송성문도 자, 부상으로 빠졌죠. 그리고 2월에는 자, 이 문동주 그리고 원태임 자, 그리고 최재훈까지 자,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기대 모았던 자, 이 나일리 오브라이언이죠. 오브라이언도 잠깐만요. 오브라이언도 종아리 부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만큼 전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죠. 자, 체코 같은 경우는 2023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일단 본선 진출에 그 당시에 성공을 했죠. 첫 경기에서 중국을 8대5로 꺾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게 본선 첫 승이었습니다. 자, 다음 일본전에서는 자, 이 3회까지 1대0으로 팽팽하게 맞서다가 3회에서 5회 때 8점을 내주면서 이제 10대2로 패배를 했죠. 그리고 한국한테는 3대7 그리고 자, 호주한테는 8대3 자, 이번 대회 앞두고는 자, 미국 프로야구에서 뛰는 체코계 선수를 최대한 포함시킨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현직 메이저나 마이너리그는 단 한 명도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자, 그 당시하고 체코를 봤을 때는 체코 역시도 여전히 그 당시에 비해서 조금 전력은 많이 떨어져요. 하지만 체코 야구가 어느 정도 저는 성장을 많이 했다고 봐요. 지난 대회 이후부터 얘네들이 자, 평가전도 많이 받았어요. 뭐 미국, 일본, 자, 이 교류전도 많이 받고, 자, 그리고 누구죠? 이 타선에서는 이 말레쿠르프죠. 이 사사키 로키한테 이 적시타를 때렸던 자, 그 선수도 요미우리에 입단할 정도로 많이 저변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지훈련에서는 마이너리그 팀 상대로도 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뭐 체코 같은 경우는 이번 대회에 목표치는 얘네들이 이루지 못할 거는 저는 봐요. 당연히 일반 승은 야, 우리나라 일단 저도 승을 봅니다.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일단 11월 달에 자, 11월에 펼쳐진 자, 이 평가전을 우리가 조금 봐야 되겠죠. 평가전에서 보면 자, 그 당시에 0대3 우리나라가 3대0 승리 자, 그리고 자, 11대1 승리 자, 두 번을 연달아 갔었었죠. 자, 다만 첫 경기에서는 대승을 하지는 못했어요. 당시 로스터하고 비교해보면 자, 투수 7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자, 투수진은 당시보다 자, 일단 전문가들의 피셜은 뭐냐면 투수진은 당시보다 자, 높아졌다고 오히려 평가를 내렸어요. 높아졌다고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자, 대부분 얘네들이 140 중반에서 자, 150km대 자, 이 던지는 수들이 그래도 질비하다는 거죠. 막상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자, 초반부터 우리나라가 자, 쉽게 털지는 못할 거다. 못할 거라고 저는 그래도 예측을 그래도 개인적으로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여기서 지난해 150 중후반 때 던진 투수도 있죠.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체코의 경기력을 보면 자, 우리나라하고 대등하게 싸울 수는 있다고는 조금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선발 투수가 너무 약하죠. 자, 우리나라 지금 보시면 오늘 선발 투수가 자, 형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소영준을 예고를 했어요. 소영준. 자, 소영준을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소영준 다음에 자, 이 정우주, 소영준은 이 정우주 경우에서 마지막 경기 호주전에도 등판할 가망성이 많아요. 그러면 자, 기니닝은 자, 소화를 못할 가망성이 많다. 그럼 개투진이겠죠. 자, 개투진의 마무리는 우리나라가 자, 이 투수진에서는 약합니다. 뭐 체코보다는 강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약하죠. 개투진에서 버텨주느냐의 싸움인데 자, 오늘 5.5점에서 자, 5.5점에서 지금 6.5점까지 변경이 됐죠. 그러면 사실상 7점 차로 이겨야 돼요. 사실상 7점 차. 자, 7점 차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체코가 이 벌떼약으로 들어와 버리면 자, 이 투수가 짧게 끊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 투수에 적응하느라고 어느 정도 타선이 녹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이 6.5점이라는 점수는
너무나도 커요. 자, 그리고 이 국제대회에서 이 7점 차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대한민국 마인 보실 형님들 마인을 보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못 먹어도 체코 프렌을 봐야 되지 않을까. 체코 프렌. 자, 그리고 언어바는 당연히 자, 언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언더. 자, 그리고 이제 고양소돈의 안양 정관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양소노 대 안양 정관장. 자, 요 경기는 이제 국대 브레이크 이후에 자, 첫 경기입니다. 자, 고양소노 같은 경우는 국대 브레이크 이전에 이 서울 삼성 상대로 자, 86대 자, 64. 자, 대승을 거두면서 시즌 두 번째 자, 3연승을 달리고 있죠. 지금 20승 23패 6위가 지금 수원 KT죠. 6위가 네, 수원 KT고 자, 그 뒤를 이 고양소노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6위하고는 한 게임 차입니다. 자, 이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마지노선 지금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팀이죠. 자, 있는 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뭐 당연히 공격의 중심은 누굽니까? 이정현, 뭐 캔바오, 나이트죠. 이 상가편대. 이 상격편대의 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정현 같은 경우는 2월달에 이 많은 득점 올려줬죠. 평균 23득 이상을 올려줬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와줬고 삼성전에서도 그날 마지막 경기에서 16득점 올려줬죠. 뭐 캔바오 같은 경우는 뭐 20득점 올려줬고 자, 소노가 지금 최근의 경기력을 보면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자, 8승 2패입니다. 8승 2패. 승률 80%의 팀입니다. 자, 그리고 정관장 같은 경우는 휴식기 이전에 자, 이 DB 상대로 잠시만요. 자, 이 DB 상대로 뭡니까? 89대 59. 89대 59로 자,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 자, 뭐 김영현이었죠. 김영현. 그날 보시면 자, 초반에 뭐 13대 0도 나올 정도로 압도적으로 흐름이 좋았죠. 압도적으로. 여전히 뭐 문유현. 자, 그리고 이 박정우. 자, 그리고 누구입니까? 오브라이언트. 뭐 얘네들이 지금 보시면 자, 이 변준영이 빠지긴 했지만 그 자리를 문유현이가 지금 잘 메꿔주고 있어요. 문유현이가 신인답지 않게 자, 엄청난 득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자, 가드진 역할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관장 같은 경우가 지금 얘네들이 보시면 27승 15패입니다. 27승 15패. 자, SK하고 자, 공동 2위입니다. 공동 2위. 자, 공동 2위이기 때문에 자, 경기 내용은 초반부터 압박의 강도를 높일 가망성이 있죠. 왜? 오늘 보시면 자, 이 언오바 점수가 생각보다 낮게 잡혔죠. 151점대를 잡혔는데 수비적으로 보면 오히려 수비 차이에서는 안양 정관장이 자,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우위를. 자, 그리고 공격진에서는 고양소노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이 올스타라는 국대 브레이크가 오히려 지약이 되지 않았을까. 너무 많이 쉬었죠. 자, 오히려 이 하위권 팀들이 보면 자, 쉬었다 나왔을 때 오히려 숙감각이 조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봤을 때는 정관장이 한 수 위고 자, 그리고 올 시즌에 이 4번의 맞대결에서도 정관장이 전승을 가져갔죠. 전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자, 이정현을 얼마나 막아서 주냐. 이 김영현이겠죠. 오늘의 키포인트는 전 김영현이라고 봅니다. 김영현. 자, 김영현의 수비가 이정현을 얼마나 막아주냐에 따라서 당연히 뭐 골밑, 뭐 외곽 모든 매치업에서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죠. 그래서 이 키포인트 선수는 오늘 김영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우리가 뭐 안양 정관장 승적을 보고 그리고 마인 봐야죠. 마인 보고 자, 언오바는 뭐 151점이면 언더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원주 DB 대 부산 KCC로 넘어갈게요. 자, 부산 KCC고 자, 여기는 이제 호재랑 악재가 있죠. 자, 원주 DB는 강상재를 자, 잃었고 자, KCC는 누굽니까? 최준용이가 자, 복귀전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오늘. 자, 송교창이는 일단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DB 같은 경우는 지금 강상재를 잃고 나서 자,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죠. 직전 국대 브레이크 이전에 단 59둠에 그칠 정도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6승 자, 16패죠. 26승 16패. 순위도 자, 이 4위까지 내려가졌죠. 4위까지.
자, 경기 내내 그냥 정관장의 압박 수비를 못 뚫어냈습니다. 자, 역시나 이 알바노, 자, 그리고 앨런스 대 부진이었죠. 앨런스 대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 상대방의 야투율을 못 막았다. 자, 강상재는 손목 부상으로 인해서 잔여 시즌을 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도 알바노 앨런스 쪽으로 치우쳐 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체력적으로 우위를 좀 점할 수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 부담감은 저는 동부 쪽에 있다고 봅니다. 동부 쪽에. 자, 그리고 KCC 같은 경우는 이 창원 LG 마지막 경기였죠. 74대 자 94. 네, 또 다시 한번 졸전을 하면서 자, 올 시즌에 21승 21패로 자, 단독 지금 5위입니다. 자, 단독 5위고 자, 내용은 명확했죠. 그냥 외곽 수비가 또 다시 한번 무너졌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KCC가 그날 3점 슛을 13개나 맞았습니다. LG 상대로. 1쿼터에만 6방을 맞았죠. 6방. 자, 유기상한테 무려 11점을 헌납을 했습니다. 1쿼터 때. 역시나 뭐 허운, 뭐 장재석, 허웅 이런 선수들은 많은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자, 외곽에서 지독하게 또 안 터져졌죠. 자, 오늘은 일단 최준용이라는 선수가 자, 돌아옵니다. 자, 올 시즌 얘네들 보면 자, 맞대결 전적만 보면 2승 2패로 자, 박빙이죠. 자, 올 시즌 유독 자, 부상자들이 조금 많았던 KCC입니다. 자, 휴식기 기간 동안 최준용이 D리그에서 계속 예열을 했죠. 네, 경기를 뛰었고. 자, 이번 경기에서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자, 골밑에서는 어느 정도 자, 숨통을 튈 가망성이 많아요. 뭐 송교창의 복귀가 여전히 불투명하긴 하지만 자, 최준용, 허운 이런 쇼놈까지 이어지는 라인업은 당연히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뭐 알바노, 앨런슨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가망성이 있는 팀은 부산 KCC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제공권 싸움도 KCC가 밀리지 않는다고 하면 외곽 수비는 지약이긴 하지만 자, 어느 정도 득점력을 감안해주면 이 경기는 부산 KCC 쪽으로 조금 흘러가지 않을까. 자, 부산 KCC 역배승 프렘 봐야죠. 자, 언어반 오늘 자, 너무 많이 받았어요. 첫 경기인 특성상 자, 이 슛 감각이 조금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바를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이 높아 보이죠. 이 170점대는 너무 많이 높아 보입니다. 휴식기 이후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쪽으로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KB손해보험 대 현대캐피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현대캐피탈 경기죠. 자, 이 경기도 지금 보시면 자, KB손해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경민체육관에서 자, 그다지 이제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자, 이 우카 원정에서 토요일 경기였죠. 자, 3대2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 2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위죠. 3위 자리도 자, 위태롭죠, 지금. 자, 그날 보시면 상대 리시브를 흔들었죠. 거의 20% 차이가 났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만 보면. 하지만 자, 범실 관리가 안 됐죠. 범실 관리가 무려 34개나 나왔어요. 자, 그리고 그날 보시면 자, 황태기가 속공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자, 속공을 많이 활용했다는 건 뭐냐면 최근에 나경보, 임성진의 컨디션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에나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속공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자, 그리고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자, 이 OK저축은의 자, 원정에서 자, 가볍게 셧아웃을 가져갔죠. 셧아웃. 3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승리를 가져갔고 자, 대한항공과 1위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팀이죠. 그래서 이 팀은 승점 3점이 필요합니다. 3점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뭐 KB손해보험도 3점이 필요한 경기인데 자,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5번 맞대결이 있었죠. 4승 2패로 현캐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자, 현캐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이 올라온 건 뭐냐면 최민우의 복귀였죠. 복귀와 맞물려서 좋은 경기력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서도 이 미들브로커 라인에서도 많은 블로킹을 잡아주고 있고 좌우 공격도 안정적이죠. 레오 허수봉이. 그날 보시면 무려 자, 이 두 선수가 41득점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K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연승을 달리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자, 지난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 무릎이 좋지가 않죠. 나경복이가. 그리고 자, 새로운 아시아쿼터 아밋도 영입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 높은 블로킹 그리고 이 공격에서 밀리면 리시브 라인에서도 현대캐피탈이 당연히 리시브 라인에서는 현대캐피탈이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자, 공격에서도 어느 정도 저는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도 자, 형캐가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겠죠. 그래서 형캐 승 마인까지 한번 노려보고 자, 언어반은 그래도 다득점 쪽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은 셧아웃을 치고 가기에는 자, 지난 경기였죠. 지난 경기. 지난 경기에서 얘네들이 셧아웃이 나왔나 그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이 경기는 그래도 한 세트 정도는 그래도 손해범위 비벼볼만 하다. 자, 그리고 자, 현대건설이랑 흥국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칼이랑 레베카입니다. 자, 칼이랑 레베카죠. 자, 지금 보시면 칼이 레베카가 정상적으로 출전할지 안 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칼이도 빠지는 경우가 많고 레베카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경기 도중에. 그리고 국내 선수들 조금 위주로 뛸 때가 많죠. 자,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 홈에서 자, 기업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현재 자, 6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6연승. 자, 도로공사가 자, 도로공사랑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죠. 1위 싸움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보시면 카리가 22득점을 올려주고 22득점을 올려줬고 양효진도 그날 보시면 자, 19득점. 자, 그리고 자스티스죠. 자스티스도 17득점을 올려주면서 이 맹활약을 펼쳐졌죠. 하지만 여전히 카리가 무릎 상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 경기 도중 자, 빠지는 시간이 많아져요. 빠지는 시간. 빠지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이게 오늘의 자, 변수라고 봅니다. 변수. 자, 그리고 미들브로커 활용도 당연히 늘어나고 있죠. 자, 대부분 지난 경기에서도 이 미들브로커 활약을 조금 많이 넣습니다. 그만큼 자, 이 공격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게 현대건설이에요. 자, 그리고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1일 경기였죠. 3월 1일. 이 페퍼 원정에서 자,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자, 이 경기 패배로 지금 3연패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일단 현대건설과 승점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 경기에서 보시면 자, 레베카였죠. 레베카. 자, 레베카가 자, 또 교체가 됐죠. 교체. 그러면서 국내 선수들 위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피치도 빼버렸죠. 피치도 빼버리고 이 4세트 마지막에 피치가 들어왔던 거를 기억을 하는데 자, 그날 보시면 오히려 최은지였죠. 최은지. 자, 그리고 김수지. 자, 그리고 이 김다은이었죠.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돋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용병이 빠졌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얘네들도. 자, 레베카 효율은 그날 자, 많이 빠졌습니다. 공격 효율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레베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어요. 자, 올 시즌 분명 좋았던 활약을 펼쳐주고 있는 레베카였는데 자, 이 리그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적인 부담. 자, 그리고 뭡니까? 이 공격 성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감독으로서 쓸 수 없는 상황이 오죠. 자, 오늘 만약에 칼이랑 레베카가 동시에 당연히 출전해서 교체가 만약에 단행이 됐을 때 자, 어제처럼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제 보시면 이 삼성화재랑 자, OK저축은행이었죠. 자, 둘 다 용병을 다 빼고 자, 용병을 빼고 자, 국내 선수들 위주로 뛰었어요. 국내 선수들 위주로. 자, 그러다 보니까 5세트까지 가는 접전이 펼쳐졌죠. 접전. 자, 그만큼 이 경기가 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양 팀 감독마다 자, 이 용병 상관없이 그냥 교체를 많이 단행을 하죠. 어느 순간에 세트를 보고 있으면 자, 우리가 알던 선수들이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매치인데 그래도 현대건설이 올 시즌 홈에서 경기력을 보여준 경기력 그리고 양팀 전적의 맞대결 그리고 지금 6연승 팀이죠. 6연승 팀이랑 3연승 팀은 저 어느 정도 다르다고 봅니다. 경기 흐름 양상도 오히려 만약에 용병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봐요. 이 경기는. 그래서 현건승을 봐야 되겠죠. 현건승. 현건승 보고 당연히 마엔 보고 만약에 양팀 다 또 빠진다고 가정을 하면 오버까지 한번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기는 이 경기는 자, 오늘은 아까 속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AFC는 우리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승패만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콕 승이랑 언더 봅니다. 언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자 6경기 마무리 짓고 다시 한번 NBA 해축 주간 다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NBA는 오후 9시 전에 확정본이 나가고 자, 유튜버는 멤버십으로 가입하신 형님들은 9시 전에 나갑니다. 그리고 야간 방송도 오후 9시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우리가 오전 8시에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